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김종덕의 주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풀어나갈까 하다가 여기 주제도 있습니다만 마음을 비워야 모두 함께한다. 참 어떻게 보면 공자님 말씀이고 부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이게 이제 마침 또 주역이 나와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풀어볼까 합니다. 잠깐 괴를 잠깐 설명하면요. 괴 중에 택산함괴라고 있습니다. 예, 택산함괴가 뭐냐? 주역에서는요, 택괴, 위에 있는 택괴를 연못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위는 비어져 있고 밑에는 단단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못이라고 하는 게 밑에가 부셔 물 담았는데 밑에가 부셔 어때요? 확 터지면 연못이 안 되죠. 구덩이에서 그냥 물이 다 새나갈 테니까. 그래서 밑에가 단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가 해서, 여기도 만약에 꽉 차 있으면 물이 채워줄 수가 없죠. 물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두 개는 단단하고 위에 하나는 뚫려 있어야, 비어 있어야 물을 담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연못이 있으면 뭘까요? 물고기가 생기겠죠. 물고기가 있으면 어때요? 풍족하죠. 물고기 잡아먹어요. 그래서 배부르고 기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쁘다, 연못이다, 이런 컨셉이 됩니다. 요 택괴는요. 반면에 간괴는요, 밑에가 음효가 두 개고 위가 양효가 하나예요. 양효는 기본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게 속성이에요. 양은 위로 올라가고 음은 밑으로 내려가는 게 속성인데, 양은 위로 올라갔는데 더 올라갈 데가 없어. 끝났어.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얘는 이제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자동차를 타고 하다가 고속도로가 끝났어요. 낭떠러지야. 그럼 또 갈 데가 없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이제 그런 셈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의미니까 당연히 가만히. 그러니까 그친다? 이런 거. 근데 산은요, 한 번 만들어지면요, 그냥 그 자리 있어요. 산이 몇 년째 옮겨주고 이런 거 봤어요. 산은 깎이지 않는 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냥 그대로 있어요. 몇백 년이고 몇천 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산을 의미해요. 산이나 그친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산은 쉽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런 택괴와 간괴가 맞는 게, 근데 택은 이제는 택괴는 연못이고요. 요건 간괴는 산이니까 택산. 택산은 택과 산, 즉 택괴와 간괴가 만난 것이 함께란 뜻이에요. 함께는 모두 다 같이 한다는 뜻이거든요. 요런 개념을 좀 잠깐 보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소녀와 소남. 소남이 소녀 밑으로, 남자가 여자 밑으로 내려간다. 이런 개념도 됩니다. 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역이라고 하는 이런 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는 이제 요렇게 본 거고요. 자, 많이 보시던 거죠? 한라산에는 백록담입니다. 이 백록담은 어때요? 위에 연못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화산입니다. 연못이라고 생각합시다. 근데 연못인데 산 위에 있는 거야.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이에요. 그죠? 그럼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이 물이 잘 채워질까요? 아니죠. 물이 만약에 산 밑에 연못이다면 어떨까요? 산에서 내려오는 물들이, 계곡물들이 모여지니까 물이 꽉 채워질 텐데 산 꼭대기는 빗물밖에 없어. 그러니까 백록담에 물이 고일 때가 적어요. 생각보다. 그렇다면은, 이거 적으면 이제, 백두산에 있는 거는 왜 물이 많으냐? 그거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만주벌판에 있는 물줄기가 지압, 그러니까 지각의 눌림, 그로 인해서 수압이 생겨서 그게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렇다고, 물론 저는 지리학자가 아닙니다만, 지질학자가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산에 있는 연못은 빗물이 아니고서는 채우기가 힘들어요. 물론 지하수가 연결해서 확 올라오면 좋죠. 백두산이 그렇답니다. 지하수 연결돼서 올라온 거래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라면은 연못이 위에 있다는 거는, 산 위에 있다는 거는 연못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다는 얘기는 뭘까요? 물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시. 연못인데 산 위에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텅텅 벼. 물이 채워질 일이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조언하는 것들을 잘 받아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이 백두산 같은 거, 산 꼭대기에 있는 연못을 보고, 마음을 비워야겠구나. 빗물을 채워주지. 비어있어야 빗물을 채우잖아요. 내가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 물을 못 받아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컵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컵에 물이 잔뜩 있으면 어때요? 물을 더 넣을 수가 없어. 물을 넣으면 더 흘러내려가요. 그죠? 근데 컵이 물이 비어있다면은, 비어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물을 채울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옛날 주역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자님 말씀에 이거는 상활산상유택이 하미니 군제이하야 허로수이 하나니라. 상전에 말하기를 이제 공자님이 쓰신 말이에요. 공자님 말씀은 산상유택, 산 위에 연못이 있대요. 아까 백록탕 같이. 그러니 비어있죠. 그래서 그것이 택사남께인데 모두 다 같이 즐겨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걸 보고 군자가 이하야 하면 이걸 본받는다는 얘기야. 이거를 보고 본받는다. 이제 주역의 특별한 용어인데 이하야. 원래 써있자죠. 써있자인데 그게 여기서는 써있자가 아니라 그거를 본받는다. 배운다. 이런 얘기죠. 군자가 쉽게 말하면 백록담을 보고선 배우기를 뭐예요? 내 마음을 비워라. 속을 비우는 것으로서 내 마음을 비움으로써 상대방 말을 받아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수인, 다른 사람의 말, 조언하는 거나 충언하는 거를 받아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보면 백록담 보면 그 연못인데 물이 별로 없네. 물이 다 말랐네. 이 생각만 하는데 공자님은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비워서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줄 수 있도록 해야겠다. 라고 말을.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언하는 거 듣기 싫어요, 사실은. 누가 나한테 충고하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게 옳으니까 마지못해도 들어주고, 받아주고 하는 거지, 그거 즐거워하는 사람 극히 드뭅니다, 사실은. 근데 명분이 맞으니까 하는 거죠. 근데 공자님은 이제 이런 말씀 하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찬잔의 물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찻잔의 물이 잔잔해야 달빛도 비추고 애인의 눈빛도 비치고 상대방의 모습도 비출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막 흔들리면요 이게 비추지가 않아요. 그죠?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연못에 있는 물이 흔들려봐요. 달빛이 안 비춰지거든요. 잔잔해야 돼. 맞아요. 같은 얘기죠. 물을 비워야 된다. 마음을 비워야 된다. 물이 잔잔해야 된다. 다 같은 얘기죠. 어쨌든 그래야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시 이런 문답이 나옵니다. 자, 한번 잠깐 볼게요. 호기문 정전에 운 정자는 허중무아지위라 하고 본의에 운 정자는 정의고라하야 부동하니 하야오. 이제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했어요. 자, 도대체 사람이 이제는 고다야 되는데 이 고들정자예요. 정전이라고 하는 건 정자가 쓴 책이고요. 여기 본이라고 하는 건 주자가 쓴 책입니다. 주역에서 쓴 책이에요. 이 정전에는 이제 정자가 쓴 정전에는 정이라고 하는 곧다라고 하는 사람이 고다야 되거든요. 이 곧다고 하는 건 허중
속을 비우고 가운데를 비우고 무와 내가 없어야 된대. 이 얘기는 뭐냐? 내 선입관이 없어야 된다. 내 마음을 비우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 말 잘 받아줘야. 근데 꼭 내가 고집을 피우거든. 내가 꼭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안 돼요, 사람들이. 편견이 곧 생기거든요. 그래서 정자는 허중, 내 마음을 비우고 무아, 나를 없애라. 나를 없애니까 내가 어디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비우라는 얘기죠. 다 같은 얘기죠. 자, 정자는 사람이 곧아야 되는 거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반면에 주자는 본의에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은 정이라고 곧다고 하는 건 뭐냐? 올바르고 정, 올바라야 돼. 고는 굳어요. 사람이 뭘 할 때 틀린 걸 주장하면 안 돼. 올바른 걸 주장을 하고 주장을 하는데 오늘 주장하다 내일 흐지부지 해서 많거든. 옳은 거는 계속 지켜야 돼요. 그게 정이 고라고 그래. 정, 올바르고 곧아야 된다. 라고 해서 해석이 정 다르죠. 자, 똑같은 정. 사람이 곧게 살아야 되는데 정자는 마음을 비워라. 주자는 거꾸로 마음을 굳게 해라. 올바르고 정반대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이 부동. 둘이가 서로 같지 않으니 왜 그렇습니까? 질문한 거야.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겉으로는 정자는 허중해라, 무화해라. 그렇지만 주자는 정고하라 그랬잖아요. 말은 다릅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사실은 관점의 부분이에요. 자, 정자는 내 마음을 올바르게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을 비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줘서 잘 지켜라라는 의미가요. 주자는 올바른 거를 좋은 말을 해주면은 그 말을 꽉 붙잡아서 단단히 지켜라. 어제 오늘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은 전혀 반대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실은 같은 얘기죠.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사실은 주변 일은 많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나무를 보면요, 참 이게 다 속성이 있는데요. 대나무는 겉은 단단하고요, 속은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겉은 단단하니까 굳고 속은 비어 있으니까 상대방 말을 받아줄 수. 이 두 가지 말을 다 함축한 얘기가 돼요. 정자는 속을 비우라고 해도 대나무 속이 비어졌어? 뭘 채울 수가 있어. 그리고 주자는 단단하라고 했는데 겉이 단단해. 그래서 대나무를 사군자 중에 하나가 되고 선비의 정절로 여기는 겁니다.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컨셉이 되겠죠. 이것도 다 주역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풀어낸 겁니다. 뭐 우리 대나무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사군자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제 그런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사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올바르게 살 것이냐? 내 마음을 비워라. 비워야 다른 사람 말을 받아주지. 안 그렇고 내 주장만 많으면 다른 사람 말을 안 받아줘요. 그리고 고집 피거든. 또 고집 피기 시작해요. 그거는 좋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내 마음을 비우는 게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고. 곧고 굳어야 된다. 올바른 거를 굳게 해야 되는. 정고한다. 또 발을 정자 해도 되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곧고 곧어야만 그래도 가장 좋은 거를 굳게 지켜야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이 올바르게 사는 요령이다 라고 주역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오늘의 주역 이야기 좀 도움이 됐습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